또 진도가 아니라 저기 퀴즈가 또 있네요. 요거는 해석이 좀 되시던가요? 그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격암유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게 이제 예언서 비슷합니다.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이런 글을 썼는데 거기에 10선 반팔 38이요. 양호 역시 38이며 무주 주점 38이네. 삼자 각팔이니 38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요. 뒤에 38은 일단 다 빼셔야 됩니다. 해석하지 마시고 뒤에 38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네 글자만 일단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10선 반팔이라고 했네요. 열십이라는 선이 있는데 반이라는 것도 있고 팔도 있더라. 널판지 판자입니다. 양호 역시 38이라에서도 역시 38 빼고요. 양호라고 했으니까 양호니까 양쪽 문입니다. 양쪽 문이니까 문문자를 뜻하는 거죠. 무주주점이라고 했습니다. 무주주점 38이네. 무주주점. 주가 없다라고 했네. 술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점에서 주자가 빠지면 점자만 남지 않습니까? 그죠? 주점에서 뭐 주자 빠지면은 주가 없어지면 당연히 점자만 남습니다. 그러면 판, 문, 점이 되죠. 그런데 삼자가 하나, 둘, 셋. 삼자가 각각 8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각각 획수가 8개다. 10선이니까 일단 열십이죠. 열십이라는 선이 있는데 반자가 있고 팔자가 있구나. 예. 그래서 판입니다. 예. 그래서 판, 문, 점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은 이런 세 글자가 각각 그 8자의 획인이 38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문점에서 38선을 만들었다라는 예언서에 그렇게 써 있답니다. 예언서에. 예. 남사고 선생님은 훨씬 뭐 몇백 년 전이지만 몇백 년 전이니까 그 전에 썼던 거라고 한다면 진짜 노스트라다무스보다도 훨씬 더 대단하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뒤에 자꾸 이렇게 고칩니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제 38선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쓱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판문점이 왜 판문점인지 아세요? 판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판문이라는 널문리인가 뭐 널문리인가 그렇습니다. 널문리. 널문리. 이게 저기 그 임금이 행차를 하는데 길을 그 강 비슷한 그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 마을에 있는 대문은 전부 다 뜯어다가 쫙 깔았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임금이 거기를 지나를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마을 이름이 널문리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표기를 하니까 판문이 되는 겁니다. 판문. 근데 그 판문이 있는 곳, 그 판문 그 장소에 거기에 가게가 있었어요. 조그만 가게가요. 슈퍼 같은 거 이제 조그만 구멍가게 있지 않습니까?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점자. 그래서 판문 있는 그 판문리에 가게 바로 옆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거기서 회담을 한 거죠. 그 옆에서. 그래서 그 쫙 펼쳐져 있는 그냥 그 허허 벌판에서 옆에 보면은 그 판문점 저기 가게가 있고요. 예.
거기에 뭐 천막 쳐놓고 막 이러고서 회의하고 막 이러면서 대담 뭐 하는 그런 그 판문점 회담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은 유명하게 됐지만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아까 한 거 잘 몰라서 네. 그런데요. 10선 반 838 이런 숫자. 예. 3838.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그거는 10선 반팔이라는 것까지만이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거고 요것이 이제 38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인 겁니다. 아, 38선과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예, 10선 반팔도 38선과 연관이 있는 것이요. 양호 역시 38선과 연관이 있는 것이요. 무주 주점도 38선과 연관이 있는 것이니 3자가 각각 8액이고 38선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무수개로 만든 겁니다, 이거. 예, 재밌죠? 어쨌든요. 가계점자 보시면요. 요게 이게 전복자입니다. 이게 이제 그 거북이 배 껍데기. 옛날에 이제 그 설문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저기 그 갑골문이 이제 그 배 껍데기에 새겨진 글자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배 껍데기에다가 점을 쳐가지고서 이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기록을 했죠.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점친다라는 전복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복자에다가 여기다가 요렇게 하면은 점치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점칠 점자가 됐습니다. 근데 점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됐는지 가게 여기 이 집을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점치면서 먹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점치는 집이 바로 요 가게 점자가 된 겁니다. 그게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잖아요. 물건 조그만 거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가 된 겁니다. 가게점. 그래서 가게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누가 알겠습니까? 그랬는지 저랬는지. 자, 혼자 해보기는 또 숙제로 조금 해보시고요. 네.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문장이요. 문장의 형식. 많이는 못 나갈 것 같고요. 예. 5일 삼성 오신이라고 했습니다. 5일 삼성 오신. 노노라고 했네요. 여기 그 지금까지는 짧은 문장 100개를 배우셨습니다. 문장 100개를 배우셔서 굉장히 많이 배우신 거죠, 사실은요. 근데 이제 그거는 패턴을 익히기 위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문장들이 어떻게 풀이되는가를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제 출전도 제시가 됩니다. 이거 어디서 뽑았는지. 예, 그래서 노노에서 뽑았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책은 전부 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자소학, 추구, 계몽, 명심, 노노, 명심보감, 그 다음에 그 사서, 노노명자 대학중용, 그 다음에 소학, 요 정도에서 거의 98% 정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선이라던가 이런 그 몇 가지에서 조금 더 뽑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곳에서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레 6개네요. 5일 삼성 오신. 원래 6글자도요. 원래는 3, 3으로 나눈 게 일단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2, 4 또는 4, 2 뭐 이 정도로 보통 나누는데 5일 삼성 오신.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 나누든 그렇게 대충 되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5일 삼성 오신이라고 할 때 나오, 해일, 석삼, 살필성. 살피다라는 게 서술어 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찾아낼 수가 있고요. 오신 더 이상은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술어의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을 살펴야 이제 봐야죠. 살피다. 무엇을 살피다는 겁니까? 나의 몸을 살피다가 됩니다. 그러면 반튼이 해석이 됐네요. 나의 몸을 살피다 그랬습니다. 나의 몸을 살피다. 자, 반튼 나의 몸이라는 것은 몸이고 나다라는 것이 사실은 두 개가 이제 명사죠. 그러면 이거는 꾸며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몸이 아니고 나의 몸입니다. 나의 몸을 살피다. 그런데 살피는 건 살피는데 3이 그럼 주어냐? 아니죠. 3번 살피다라고 해서 살피다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번 살핀다. 나의 몸을 3번 살핀다. 이렇게 되네요. 나는 날마다. 5일 삼성 오신. 나는 날마다. 여기서 뭔가 빠진 것 같죠? 날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자 하나 더 넣어야죠, 솔직히 말하면. 마다라고 해놓고서는, 그죠? 근데 글자 조금 아끼려고, 아시다시피 종이가 좀 부족해서 요거를 조금 날렸습니다. 나는 주어가 되죠. 나는 날마다 3번 살핀다. 나의 몸을. 나는 날마다 나의 몸을 3번 살핀다. 이렇게 해서도 되고요. 부사에 해당하는 거는 먼저 해석하셔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3번 나의 몸을 살핀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사에 해당하는 말들은 조금 미리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뒤에 해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리거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리 교재에서는 뭐 제시된 것이 한 가지밖에 제시를 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다른 식으로 조금 풀이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이상이 없죠? 5일 삼성 오신. 문장 내용은 뭐 나중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5일 삼성에 오신에서 나는 날마다 3번 내 몸을 살핀다 그래가지고 뭐 가르쳐 준 걸 뭐 잘 배웠느냐, 뭐 친구 간에 뭐 그걸 잘 했느냐, 뭐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죠. 있습니다. 거기서 전불수포화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하시고요. 나오자는 5호자의 입구자니까 5명 중에서 입을 벌려서 말할 수 있는 사람. 4명은 경호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말할 수 있는 사람. 삼성, 살피다라는 거는 눈으로 살피는 거니까 눈목자가 있고요. 눈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오신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번째 보시겠습니다. 독소백편 의자현이라. 이건 뭐 엄청나게 뭐 썼던 거니까. 독소백편 의자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요. 이게 오를 의자인데요. 뜻 의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은 의미로서 씁니다. 우리가 형음의라고 해서 한자에 3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릴 때도 요걸 씁니다. 뜻 의자를 요걸로요. 그래서 뜻 의자가 생각보다도 오를 의자가 뜻 의자로 쓰는 경우가 그래도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의자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견이 아니죠? 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하고 의미로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견으로 안 읽고요, 현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나타날 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문제입니다. 또 이게 원래 저 두루 편자거든요. 두루 편자인데 앞에 숫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몇 번에 해당하는 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나타내서 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 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0번이 되는 거죠. 100번 이렇게 되는 거.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독서, 백편, 의자, 현 7글자네요. 7글자의 가장 대표는요. 4-3입니다. 4-3. 가장 대표가 4-3입니다. 7글자는 4-3으로 끊어주는 게 가장 대표입니다. 사실은요. 아닌 경우도 뭐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또 나눠봐야 되겠네요. 독서, 백편, 의자, 현, 독, 읽을독. 읽을독 어쨌든 서술로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독서라고 해가지고 단어가 있어요. 책을 읽다. 그래서 얘가 술목관계의 하나의 단어가 된 거죠. 독서. 백번.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백번은. 의자현. 뜻의자죠. 뜻. 자는 스스로 자자. 그죠? 스스로. 나타나다라는 게 당연히 서술어겠습니다. 스스로 저절로 나타난다. 저절로 나타난다. 스스로 나타난다. 수식한다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꾸며주고 있습니다. 뭐가 저절로 나타나나요? 앞에 있는 거 뜻이 저절로 나타나니까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죠. 주어 서술어 관계. 그러면 의자 현은 해석이 됐습니다. 뜻이 스스로 저절로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문장상에서 의미 풀이했을 때 좀 자연스러운 걸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저절로 하든지 뭐 스스로 하든지. 독서 100번. 독서라는 건 책을 읽는다라는 건데요. 몇 번을 읽었습니까? 100번을 읽은 겁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게 독서 100편 의자 현입니다. 독서 100. 그러면 풀이하면요. 책을 이렇게 됩니다. 책을 100번 읽으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100번 책을 읽으면 이러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책을 100번 읽으면 의 뜻이 그죠? 우 저절로 유 나타난다.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로 보인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절로요? 예. 스스로 자체를 저절로 보인다. 그렇죠. 저절로죠. 예. 자연스러워. 그래서 그 스스로 자자이기지만 스스로라고 번역 안 하고 절로 이렇게 번역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의미로 예. 보인다. 그냥 네? 저절로 보인다. 저절로 보인다. 네. 저절로 나타난다. 아니. 아, 그냥 보이죠. 뜻이 이렇게 보면 뜻이 보이잖아요. 아, 예, 예, 같은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 같은 의미입니다. 저절로, 근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툭 튀어나오듯이, 그죠? 예, 자꾸 읽다 보면 이거 그냥 저절로 툭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타난다, 드러난다, 보인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걸로 쓰셔도 다 맞습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 책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보인다. 다 좋습니다. 독서 100편 의자연. 좋네요. 자자가 그래서 스스로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이지만 문장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저절로 정도가 여기서는 가장 좋죠. 그래서 저절로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가만 보시면요. 조금 책의 스타일이 조금 달라진 게 첫째는 출전이 제시가 됐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현토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자무본이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군자무본이니 본립이 도생이라라고 이렇게 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문장은 인이라는 말, 이라는 말 없이 다 합쳐가지고서 8자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끊는 연습까지는 아니고 풀이를 좀 하는 쪽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현토는 그대로 일단 다 유지를 했습니다. 군자무본 이니 도생이라. 자, 뭐 8자긴 합니다만 4사로 나눌 거는지 알고 벌써 나눠줬으니까 뭐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아이 고마워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 뭐 주는 떡 먹어야죠. 군자, 그죠? 단어입니다. 힘쓸 무자의 근본 본자입니다. 힘쓰다라는 게 당연히 서술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힘쓰는 겁니까? 군자가 힘쓰다. 무엇을요? 근본을 힘쓰다. 내자 해석했습니다. 군자가 근본에 힘쓰다. 본립이 도생이라고 했습니다. 본립이 도생. 근본 본자의 설립자네요. 서다라는 게 서술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도도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냥 도네요. 생기다 서술어입니다. 서다 누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는 아니고 근본이 서다가 되네요. 예, 근본이 서다. 뭐 근본이 서다라는 거니까 SV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이 서다. 도가 생기다. SV. 그러면 해석은 다 됐습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말을 이어주는 말이죠. 뭐뭐하거나 뭐뭐하나로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뭐뭐하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결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조금 특이하게 번역을 해도 가능은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걸 얘기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군자가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면 어떨까요? 근본이 서면 도가 생긴다.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솔직히 말하면 뭐뭐면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용법상으로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문장 번역하기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면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본이 서서 도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근본이 서면 그래서 도가 생긴다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이어준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하여보다는 하면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가정의 의미로서, 그죠? 가정의 의미로서 풀이를 해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면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조금 나아간 번역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 뭐 하나하고의 순접, 역접 이런 걸 조금 벗어난 부분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보셔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해석은 다 되죠. 군자가 근본에 힘쓰니 본립 근본이 서면 칠 도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군자무본이니 본립이 도생이다. 군자무본이니. 예, 좋습니다. 문장 참 좋습니다. 한문에는 뭐뭐면 네, 뭐뭐도 같은 그런 이음만은 없나요?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한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사로 쓰이는 말들이 이제 어떤 것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뭐 비록 숫자를 만약에 썼다, 비록 숫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끝에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이라는 말도 있었죠. 즉은 뭐 고축자 뭐뭐하면 이렇게 아예 그냥 딱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한자의 그 부사로서 쓰였던 어떤 글자 하나가, 그러니까 반드시 필자가 쓰였으면 반드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자 하나가 서술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서술어의
이런 그 앞에 있는 글자가 뒤에를 연결시킬 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 게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넣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가정인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의문인 경우도 있고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한 부분을 놓고 해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문장 속에서 봤을 때 그렇게 풀이를 해 가야 된다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좋지만 거의 뭐 그렇게까지 바라보지는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공왈 하나 문장 더 보겠습니다. 태공왈은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태공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되죠. 아마 강태공일 겁니다. 강태공일 겁니다. 강태공 아시죠? 아시죠? 말씀드렸죠? 문왕이 지나가다가 노인네 늙은 사람이 말이야 낚시하고 있는데 아니 바늘이 오래? 세상에 바늘이 이렇게 돼야지 세월을 낚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거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모르는 게 없어. 뭐 무술도 잘해. 병법의 천재야. 아이고 날 좀 도와주소. 그래가지고 문왕이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끌고 갈 때 참 마누라가 참 그 전에 도망갔습니다. 못 살겠다고. 80이 넘도록 이러고 있으니 이거 뭐 마누라 도망갔죠 사실은.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이 사람 끌고 갔는데 문왕 죽고 나서 무왕이 임금 딱 되고 나서 같이 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딱 치고 황제가 딱 됐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거 마누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도망간 마누라. 이게 천하를 이렇게 탁 이렇게 먹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강태공이가 그 제후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요, 이게 이제 주나라가 쓰면서 제후국이 한 60개를 이제 지정을 합니다. 나라를요. 작은 나라를. 그 중에 대략 한 40개 정도? 이거는 같은 성을 가진 놈들입니다. 다 뭐 지 동생, 다 왕족입니다. 나머지 20명은 여기 이제 그 진짜 공을 세운 사람들. 이 강태공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강태공이 임금이 딱 돼가지고서 이제 부임함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그냥 웬 늙은 노파가 탁 뛰어오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이러면서 나 그러면서 나도 좀 어떻게 좀 태워줘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아 물 좀 가져와봐. 물을 딱 가져오니까 막 물 가져오니까 물을 착 쏟더니만 물을 담아봐. 못 담지 그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안녕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80볼트로 일 안 하고 그러면은 진짜 화딱지 나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저라도 도망가겠어요, 그죠? 이렇게 글자가 많을 줄 몰랐네요,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근이 무가지보요 신시 호신지부라. 여기 부호부자고요. 고배부자네요. 근위 무가지보 신시 호신지부라고 했을 때 저희가 느끼는 거 요 두 글자를 느끼셔야 되고요. 무라는 것도 뒤에 거 연결해 가지고 봐야 되겠네. 지자 용법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무가라는 거는 값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값가짜니까요. 값이 없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값이 없다. 근데 그 말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값이 없는 보배.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라는 겁니다. 왜요?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지 값이 없는 보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볼 때 값을 매길 수 없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를 값을 매길 수 없는이라고 번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라는 거는 되다, 삼다, 하다. 이 중에 하나겠죠? 부지런함은, 이게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서술어니까 바로 앞에 있는 거는 주어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뭐뭐가 되다거나, 그러니까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지 보가 되다.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보호 문장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함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뭐뭐하는 뭐뭐의 보배가 되고, 그죠? 무가지보가 되고, 삼가함은 호신지부가 되다. 되다가 아니라 이건 이다잖아요. 이다. 야, 이게 이제 이다가 나왔습니다. 이다가 나왔기 때문에 얘가 하다, 되다, 삼다가 아니라 이다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삼가함은 호신지, 몸을 보호하는 부호분자인데, 부적, 하여튼 부가 부이다입니다. 부이다. 그러면 여기는 하다, 삼다, 되다가 아니라 이다기 때문에 얘가 대를 이루는 문장이잖아요. 대를 이루는 문장인데 얘하고 얘는 의미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다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얘만 있었다고 하면은 이 중에 하나로 해도 되지만 얘까지 있는 걸 보고는 이다로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가지보이고 시는 호신지부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완전한 해석이 된 겁니다. 예. 요것만 있었으면 됩니다. 요거와 요게 이제 또 하나. 그래서 대를 이루는 경우는 항상 잘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문장, 요게 들어간 거 한번 잘 보셔야 되고, 이다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대를 이룬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죠? 최고의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상급의 의미로서 요것만 쓰면은 값이 없다도 되지만 값을 매길 수 없다도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지혜용법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